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대표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와칭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환경, 운, 머리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인데, 이 시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다른 두 엄마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가르는 건 단순한 시각 차이. 20여 년 전 앞집과 뒷집에 두 아이 엄마가 살고 있었다. 집 근처를 산책하다 보면 그들의 말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다. 그런데 앞집에 사는 엄마의 말투는 늘 긍정적이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반면 뒷집 엄마는 늘 부정적이었다. 할 수 없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다. 뒷집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안 돼.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말을 앞집 엄마는 긍정적으로 돌려 표현했다. 엄마,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다음날 우연히 또 대화를 엿듣게 됐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 했다. 뒷집 엄마는 여느 때처럼 안 돼 라는 말로 대답했다.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안 돼. 5분 있다가 점심 먹어야 해. 앞집 엄마는 어떻게 말하는지 귀를 바짝 기울여 보았다.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럼 물론이지. 5분 뒤 점심 먹고 실컷 놀아라. 20여 년이 지난 두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지 두 청년 모두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고 각기 병원도 개업했다. 궁금증이 들어 슬그머니 병원에 들러 환자와의 대화를 엿들어 보았다. 때마침 시한부 생명의 말기암 환자와 대화 중이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뒷집 청년은 말투 역시 부정적이었다. 환자가 말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잘해야 6개월밖에 버티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몹시 낙담한 환자가 한숨을 푹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앞집 청년의 병원에 달려가 보았다. 그도 역시 말기암 환자와 대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영 달랐다. 환자가 말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잘하면 6개월간 가족과 행복한 순간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환자는 황금같이 귀중한 마지막 순간들을 잘 쓰겠노라며 의사에게 연신 허리를 굽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뒷집 청년이 운영하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
환자들이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앞집 청년의 병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늘 듣는 얘기다.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인생을 결정짓는 신기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 위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밝은 면에만 초점을 맞춰 놓았던 사람들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링컨은 40대 후반까지 무려 8번이나 선거에 낙선했고, 사업이나 해볼까 시도했지만 2번 모두 실패했다. 발명왕 에디슨은 평생 1093가지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그걸 위해 수십만 차례나 실패했다. 특히 축전지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극복해야 했다. 농구 황제의 마이클 조던은 자서전에서 고등학교 농구팀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종일 울었다고 수레하고 있다. 저는 선수 생활 중 9,000번이나 넘는 슛에 실패했고 300차례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제 손에 동점골을 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게 26차례나 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평생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슛을 잘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톨스토이가 죽은 뒤 그의 방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방 안에 빼곡하게 쌓여있는 실패작들을 보고 놀랐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셰익스피어도 평생 154편의 시를 썼는데 성공한 몇 편만 빼고는 형편없는 졸작이었다. 또 다윈은 진화론 말고 평생 119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프로이트는 650편이나 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음악 신동의 대명사인 모차르트도 평생 무려 600편이나 되는 곡들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작품성이 형편없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심혈을 쏟아 만들어낸 작품들의 99% 이상이 졸작으로 사장되고 겨우 나머지 1% 정도만이 인정받아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둠 속에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놓고 몰입했다. 그러다 보면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에 완전히 덮어버리게 된다.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눈이 너무 침침한 편이에요.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녹음을 하는 것도 책을 읽으시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책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많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읽고 제가 느끼는 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녹음을 남깁니다.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책을 만질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의 감사함을 느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힘들 때는 이런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버티세요. 버티시다 보면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이 행복하고 평온한 그런 나날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